안녕하십니까. 혁신일보 주최 2024 1학년 학년대표 토론회를 진행 맡은 남광록입니다. 저희 혁신일보는 학생의 선거가 인기투표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진정 학교와 학생을 위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본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추후 개별된 후보의 공약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단체 채팅방에 공지된 공약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투표해 주십시오. 또한 후보자들은 본 토론회가 진정한 공약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후보자에게는 인론 2분, 질의응답 4분, 최종 정리 1분으로 총 7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후보자 인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으로 출마하게 된 성찬용입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학년 대표에 출마하게 도와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 제 공약을 그래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 비누를 좋은 걸로 바꾸고 이제 급식실 비닐 장갑을 없애는 것을 제 선거 공약 1번으로 넣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초록색 비누가 매우 미끈덩하고 뭔가 불쾌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좋은 비누, 깨끗한 비누를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걸 했고, 또한 이거 비닐 장갑이 제가 가장 의문이었던 게 비닐 같은 것은 이렇게 많이 쓰면서 휴지 한 장은 아껴 쓰자. 이거 학교 정신에 살짝 위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비닐 장갑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공약에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독서등 이제 밝기 조절되는 걸로 교체하기로 했는데요. 이 독서등이 작년에 보니까 원래는 전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작년 선배들 덕분에 이제 LED 등으로 바뀌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밝기 조절도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도 학생들의 그것을 생각하는 게 학년 대표니까 최대한 일단 등 밝기 조절되는 걸로 이제 교체가 되도록 노력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으로 기숙사 문발굽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점호를 할 때마다 매번 이게 문발굽을 가끔씩 세워두는데, 그리고 점호가 끝나고 문발굽을 다시 세워놓을 때 이게 매우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로 밟았을 때 문발굽이 세워지는 좀 좋은 걸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 점호를 7시 30분까지 연장시키는 것을 하나 했습니다. 아침 점호를 7시 30분까지 연장시킴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샤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2번 후보자 인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킬 것만 약속해줘. 기호 2번 박전한결이라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공약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 같은 게 끝나고 나서 굉장히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아이스크림이 땡기는데 막상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가보면 현금밖에 사용이 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된다 하면은 일단 아이스크림 자판기 교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교체가 불가능하면 제가 코딩을 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제 능력을 이용해서 아두이노로 현금 교환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서 두 친구한테 커피를 줄 건데요. 공부하다 오면 굉장히 잠도 많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나눠줄 생각입니다. 내가 혹시 당첨될까 약간 이런 설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온라인 건의함을 설치할 건데요. 현재 종이 건의함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글씨체로서 사람 유추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위치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건의함을 설치를 해서 친구들의 의견을 조금 더 잘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탁구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할 건데요. 점심시간에 탁구를 치다가 보면은 이게 탁구채가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좀 쓰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밌게 놀 수 있도록 탁구채 비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약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공약 위주로 더 할 건데, 일단 금요일 점심시간에 기숙사를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들 학교 수업 끝나고 짐을 챙기시는데 빨리 집 가고 싶은데 거기서 시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 점심시간에
기숙사를 일부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럼 3번 후보자 입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기호 3번으로 출마하게 된 원현서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공약이 12개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소개는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거두절미하고 빨리 공약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그 오프라인 건의함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가야 되고 또 그 종이에 글을 써서 넣어야 된다는 불편한 문제점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건의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 또한 뭐 생명과학과 같은 지식적인 그 요구량이 많지만 많이들 어려워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도우미 시스템이라고 이제 살짝 그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시스템을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그 12시 20분이 지나면 소등이 되는데요. 그때 그 불만 꺼지는 게 아니라 충전기까지 그 전기가 아예 차단되기 때문에 충전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보조 배터리를 대여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충전기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 필요한 충전기를 또 잠깐 빌려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용 충전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녁 점호에는 따로 종이 존재하지만 아침 점호 같은 경우에는 아무 종이 없기 때문에 5분 전에 미리 기숙사에서 종을 울려서 아침 점호가 곧 온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분필을 사용하게 되는데, 분필을 사용할 때마다 뭔가 분필이 젖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분필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분필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케이스를 칠판에 설치할 예정이고, 그리고 막대형 칠판 지우개, 그 간편한 칠판 지우개도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1학년 5반에 소파를 비치해서 좀 더 휴식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유석도 모든 반 뒤쪽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공약이 많이 있지만 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4번 후보자 이제 4번 후보자 입론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으로 나온 김민성입니다. 저희 첫 번째 공약은 선후배 간 소통을 위한 문의반 개설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 학생들이 인스타 등을 통해서 선배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가 없는 학생이나 친한 선배가 없는 경우 선배님들로부터 생활 꿀팁이나 질문, 이번 상황에서는 동아리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정보를 잘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활용해 선배님들과의 소통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복지물품 대여 서비스입니다. 다음이 이은영 선생님 수업 시간인데 책이 안 보인다? 네. 그럴 때 1학년 5반에 속칭 1학년 5반에 책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겠지요. 이런 극단적인 예시뿐만 아니라 작게는 사푸심부터 이제 크게는 교과서까지 대여할 수 있도록 이게 1학년 5반에 비치를 할 것이고, 샤프심이나 이런 간단한 학용품 정도는 반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3번 공약은 식사 시간에 음악 틀기입니다. 근데 식사 시간에 그 학교 전체가 아닌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급식실을 제외한 반에 음악을 듣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피곤한 조식 시간이나 들뜬 점심 시간, 휴식이 필요한 석식 시간 반에 음악을 틀어 아침에는 활기를, 점심에는 즐거움을, 저녁에는 힘들 하루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는 사감 선생님과의 소통 시간을 개설하기입니다.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기숙사의 비밀들이나 청소 꿀팁 등을 관리하시는 사감 선생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바로 잘 들었습니다. 이제 5번 후보 입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14기 열정 대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빛낼 기호 5번 전지우입니다. 지금 현재 단톡방에 공약 3개가 공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인 6개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주에 한 번 급식실에 라면을 함께 배치해 라면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는 라면데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칙을 어기고 라면을 먹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한 것이 취지입니다. 두 번째, 기숙사 온도 조절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학기 초부터 기숙사 생활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 중에
기숙사 방이 너무 춥다거나 추워서 샤워하기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온도 조절 범위를 확대하여 더 따뜻하고 시원한 그런 기숙사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율학습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학습실은 모두가 마주보고 앉아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늦은 시각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 이제 공부를 하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개인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여섯 번째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는 노래방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마이크가 안 나오는 등의 노래방 재정비가 좀 마이크가 안 나오는 등의 노래방 불편 사항들이 많아 노래방을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자판기를 재정비할 것입니다. 현재 돈을 넣어도 돈이 먹히거나 혹은 원하는 음료를 이제 뽑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업체와의 그 조율을 통해서 다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수업 시간에 졸릴 때 장탁에 나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장탁이 흔들려 혹은 잘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실에 있는 장탁을 재정비하여 친구들의 이제 수업이 좀 더 집중이 잘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1번 후보자 질의응답 시작하십시오. 네,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박전한결 씨에게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추첨을 통해서 2명에게 커피를 준다. 이걸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는데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약간 돌림판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아니면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학교 전교생 정보를 다 넣은 다음에 랜덤하게 2명 뽑는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전교생에서 2명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원하시면 1학년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사비로 하겠습니까? 일단은 선거에 사비가 개입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예산으로 시도를 해보겠으나 만약에 불가하다면 제 사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건의함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온라인 건의함 사용률이 만약에 저조하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당연히 제가 설치를 했을 때 사용률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저 같아도 뭐 저는 사용을 하겠지만 사용을 안 할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기존의 건의함을 굳이 없앨 필요가 왜 있을까요? 전 없앤다고 한 적 없는데요. 일단 기존의 건의함을 없앨 생각은 없었는데 기존의 건의함에 더해서 사용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사용률이 너무 저조하고 위치조차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웹사이트를 통해서 교내 벼룩 시장을 활성화한다는데 이 교내 벼룩 시장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스타 스토리에 보면 뭐 지학 1 가져갈 0893 이런 스토리가 자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지학 1이 필요한 친구들은 그 선배를 팔로우를 안 해가지고 못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를테면 당근마켓 같은 거를 제가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 교내 학생들로만 대상을 해서 뭐 이런 책을 나눔을 한다. 근데 죄송한데 이제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현서 씨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분필 보관함과 분무기를 비치한다. 그리고 막대형 칠판 지우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좀 쓸모가 있을지 학생들이 오히려 청소를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지만 솔직히 하기 귀찮거든요. 이거를 과연 제대로 쓸모가 있을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칠판을 지우는 물품을 배치한다는 그 취지는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물 칠판이기 때문에 그 칠판 지우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을 적시고 그거를 짠 뒤에 그 칠판을 닦는 게 보통인데 이제 몇몇 중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분무기를 뿌린 다음에 칠판을 지우는 형식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칠판을 지울 때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그 하기에는 너무 귀찮은 일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뭔가 일체형으로 분무기를 쉽게 뿌리고 바로 닦을 수 있는 그런 칠판 지우개를 마련하려고 한 겁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기기 사용을 보조한다. 공용 충전기 등등 뭐 다양한 전자기기를 빌려주는 형식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그렇게 꽤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게 만약에 분실이 된다던가 파손이 된다던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일단 그 먼저 사과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이 대본을 공약을 수정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수정 없이 올라온 점이라서 살짝 그 혼란을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단 원래 취지는 그 기기를 빌려준다는 게 아니라 그 보조 배터리와 공용 충전기를 그 빌려줄 때 이제 장부를 작성할 때 그런 인적 사항들을 작성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예, 이번엔 전지우 씨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라면데이 참 저도 끌리기는 하는데 7교시 이후에 학사 일정이 이미 다 계획이 돼 있을 텐데 이미 선생님들하고 다 학사 일정을 짜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음대로 라면을 한다. 이거 살짝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학사 일정이라는 게 급식실을 다시 자세히 말씀해 이 주시겠어요? 7교시 이후니까 야간 자습이든지 아니면 뭐 8교시, 9교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라면을 먹는 시간을 확보하실 건지. 전날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7교시 이후는 이제 학교 밖을 나갈 수 있는 날을 만들겠다는 이전에 취소된 공약이고요. 라면 섭취가 가능한 건 점심시간에 발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번 후보자 질의응답 시작하십시오. 저는 먼저 3번 후보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1학년 5반에 소파를 비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지금 1학년 5반이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1학년 5반을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장판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잘 쓰고 있지 않거든요. 쉬는 시간은 그리고 반에서 쉬지 그 1학년 5반까지 몰려가서 쉬지 않습니다. 소파를 사용해도 사용률이 저조할 걸로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일단 제가 이 공약을 작성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소파라는 게 일단 일반적인 의자보다 훨씬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학년 5반에 현재는 이제 바닥도 있고 의자도 있지만 이는 교실에도 분명히 자기 자리가 있을 거고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하지만 1학년 5반에 소파라는 새로운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휴식처가 제공이 된다면 그 1학년 5반에만 있는 그 소파의 이제 이끌림에 의해서 교실에서 쉬기보다 소파를 이용하기 위해서 1학년 5반에 가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약간 영향력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1학년 5반 사용하는 거를 그 친구들이 만약에 독점할 수도 있잖아요. 뭐 중학교에서도 충분히 있었던 일이고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렴한 소파들 여러 개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소파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한 명이 소파들을 모두 독점하는 일이 이제 여론에 의해서 여러 다수의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제지될 것으로 보여서 이제 그런 문제점은 따로 생기게 된다면 그때 해결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청찬용 후보자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독서등 등 밝기 조절되는 걸 바꾼다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작년에 독서등의 동을 한번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전구였는데 바꿨잖아요. 바꾼 지 1년밖에 안 됐고 이게 독서등의 모든 등을 교체하는 작업이라 예산이 많이 쓰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거 현실성이 과연 있는 공약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독서동 등 밝기 조절되는 거 참 고민하다가 이거 넣은 건데요. 이 독서동에 있는 등을 바꾼다는 게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쿠팡에서 검색을 해본 결과 이제 5만 원 정도 개당. 가격이 좀 많이 비싸긴 한데 하지만 지금 있는 것은 상태가 좋지 않습니까? 1년밖에 안 됐다는 뜻이죠. 오히려 그 1년밖에 안 됐다는 게 상태가 좋다는 거니까 이것을 재판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불우이웃 기부를 한다던가 학생들에게 기부를 한다던가 개수도 많으니까 그러면 한 240개 정도가 되니 이것을 뭐 경매에 올린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 절반 정도의 가격을 얻은 다음에 나머지 절반 가격을 통해서 이제 새 걸로 교체를 한다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건 추후에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지 후보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기숙사 온도 조절 범위를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밤에 기숙사가 너무 더운데 이게 제가 더워서 한번 사감 선생님한테 간 적이 있거든요. 보일러 시스템상 방별로 세부 조절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온도 조절 범위를 늘린다는 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제 그 기숙사 온도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을 경우 사감 선생님께 말씀하면 그 방의 온도를 올려주신다 이렇게 들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설문을 통해서 혹은 세부적인 게 안 될 뿐 이제 층마다나 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수가 원하는 그런 온도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공격적일 수 있는데 아까 이 공약의 취지는 학생들 개인마다 조절할 수 있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층별로 해버리면 공약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약의 의미는 더 케어라는 그 기숙사 생활을 위한 것이고 자, 발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3번 후보자 질의응답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일단 먼저 기호 1번 성찬용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에서 급식실에 비닐 장갑을 없애는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급식을 스스로 배식하는 과정에서 맨손으로 하게 된다면 분명히 손에 있는 이물질이 공용 그 음식을 담는 통에 분명히 이물질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한 손에만 비닐 장갑을 끼는 걸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비닐 장갑을 없애게 된다면 배식을 할 때 손에서 이런 식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저도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 고민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 비닐 장갑이란 게 우선 단점이 우선 많이 큽니다. 그래서 우선 제거를 하기로 했고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해봤는데 우선 이 비닐 장갑이란 것을 더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 비닐 장갑이 제가 과연 생각했을 때 처음부터 있었을까 궁금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제가 우선 그게 궁금하기도 했었고 제가 이 비닐 장갑을 끼는 것을 확인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손을 안 씻고 비닐 장갑 끼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말 그대로 이것을 집게를 짚는 과정에서는 이게 깨끗할지 몰라도 결국 비닐 장갑을 벗고 먹을 때는 자기 세균을 다시 먹는 겁니다. 결국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게 오히려 자기 건강에도 좋을 수 있고 다른 사람 건강에도 좋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급식실 비닐 장갑을 없애고 손 소독제를 둔다든지 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호 2번 박전한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스크림 자판기 교체 추진하기라는 공약을 걸어주셨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이스크림 자판기가 현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현금 교환기 이런 것도 제작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현금 교환기를 직접 아두이노로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현금은 돈이기 때문에 뭔가 돈을 다루는 기계 같은 거는 스스로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직접 스스로 아두이노로 제작을 하게 된다면 오작동을 했을 때 만약에 현금을 먹고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금이라는 그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은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좀 생각을 한 건데 만약에 현금 먹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한다 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교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갈 거고요. 아까 아두이노 현금 제작기를 만드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두이노만 사용할 게 아니라 파이썬이나 스트림.릿이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아두이노 쪽으로 전송하는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호 4번 김민성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 공약으로 학생 복지 물품을 대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1학년 5반에 이제 1학년 5반에 뭐 생명공학 책을 놔둔다거나 아니면 교실에 이제 그 학생 용품을 비치해 두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용 물품이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학용품을 비치해 두는 경우에는 또 이게 빌려간 다음 제대로 반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생명공학 책 같은 경우에도 뭐 앞에 예를 들어서 뭐 빌려주는 책이다라고 써놓는 경우에도 뭐 앞 표지를 찢어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훔쳐서 아예 다시 되돌려 놓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난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일단 책 빌리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장부 작성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뒤에 학교에 비치하는 학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값이 그렇게 나가지 않는 물건이다 보니까 일단 놔두고 훔쳐가거나 뭐 그런 일이 빌려가고 가져다 놓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계속 일단 추가하는 방법으로. 발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번 후보자 질의응답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일단 먼저 1번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독서동 밝기 조절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기숙사 문발급 교체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기숙사 문발급 교체 비용 관련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기숙사 문발급 교체를 할 때 이 비용이 얼마든지 검색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전 조사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고요. 그런데 이 기숙사 문발급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문발급 철물점에 가면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비싼 것도 아니고 애초에 2인 1실이니까 그 정도로 방도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노후화가 오래됐으니까 교체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급식실 비닐장갑 제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급식실 비닐장갑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뜨다가 묻을 때를 대비해서 비치한 것일 수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없애겠다고 하시면은 이런 만약에 뜨다가 뭐 뜨다가 손에 묻거나 하는 걸 어떻게 없애실 건가요? 예, 저도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한 것은 제 그냥 막연한 추론이었고 이 급식실 비닐 장갑을 뜨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세균이 옮겨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 음식을 뜨다가 그 음식이 저희가 그 집게를 막 놓거나 그런 그 상황이 있어서 음식물이 집게에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예. 손으로 잡을 때를 대비해서 그 장갑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급식실 비닐 장갑이 저는 있을 때도 이제 만약에 제가 그걸 봤었거든요. 그 국자가 이제 국 안에 갑자기 푹 빠지는데 저는 그럴 때 그냥 잡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그냥 친구 옆에 있는 친구 거 그냥 써서 했습니다. 그냥 괜찮아 있는 거. 그럴 때 이제 많이 빠져 있는 거를 급식 도우미 분께서 보신다면 이제 교체해 주시겠죠. 그럼 차라리 남아 있는 하나를 쓰자라는 생각입니다. 네, 전 다음으로 박전한결 2번 후보에 기호 2번 후보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싶은데요. 요새 교과서를 활용하지 않는 수업이 많고 필기는 태블릿 노트에 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일단 새 학기에 책을 제공을 하는데 이런 선배의 책이 과연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생각인데 일단 교과서로 당연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업을 이해하는데 프린터도 주시지만 사실 이게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고요. 뭐 특정 교재의 명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교재들을 다 쓰고 나신 다음에 선배님들이 놔둬남은 경우가 계시거든요. 그럴 때 따로 책을 구입하거나 그러면 괜히 돈 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선배님들도 안 쓰는 책 후배님한테 드리면 좋고 그래서 만든 건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책 필요할 겁니다. 교과서 말고. 교과서 말고 다른 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라면데이 구체적인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2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이제 라면을 배치해서 라면인과 혹은 이제 점심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날을 만드는 겁니다. 라면 데이를 라면의 종류는 설문을 통해서 이제 친구들 혹은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 순위로 살 예정이고요. 라면은 보관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날 다 섭취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보관을 해놓고 또 다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급식실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한 번에 처리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이런 날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번 후보자 질의응답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먼저 박전한결 씨의 6번 공약인 금요일 점심시간에 기숙사 개방하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점심시간은 많은 활동을 하기에는 짧은 시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점심시간에 기숙사를 개방해버리면 점심을 먹지 않고 기숙사에 가는 학생이 발생하거나 혹은 기숙사에 갔다가 수업에 다시 늦는 학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런 학생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석식 먹고 나서 기숙사 들어갔다가 아침에 늦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기숙사 점심시간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누가 들어갔는지 누가 나왔는지 장부 같은 걸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짧잖아요. 짧긴 하지만 짐 정리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기에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장부를 만드는 것은 수업에 늦는 학생을 이제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수업에 늦는 학생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아마 학생부 쪽에서 아마 지도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아마 새롭게 생길 공약이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생길 시스템이니까 처음엔 미흡할 겁니다. 그런데 1학년 부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의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선생님들과 말씀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현서 후보에게 또 묻겠습니다. 이번 공약인 도우미 시스템 만들기에서 도우미는 누구이며
또 질문이 많아 원활한 진행이 안 될 경우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네, 일단 그 도우미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끼리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도우미 시스템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도우미가 따로 있을 것 같지만 사실 학생들끼리 서로 그냥 질문을 던져 놓으면 그거 내용을 아는 학생이 또 답변을 해주시는 그 식으로 운영이 될 건데, 아마 제가 예상한 바로는 이제 도우미 시스템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가 막 붐빌 정도로 그렇게 많을 거로 예상되진 않아서, 만약 그 질문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런 식으로 뭔가 혼잡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따로 도우미는 없고 그냥 학생들끼리 서로 모르는 문제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송창용 후보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네, 1번에 비누를 좋은 걸로 바꾸고 급식실 비누 장갑을 없애기라는 공약을 내세워 주셨는데요. 비누는 이미 충분히 있고 또 손을 씻는 방법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생 문제들이 많은데, 그럼 근본적인 원인은 손을 씻지 않는 학생을 줄이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 저도 우선 비누를 좋은 걸로 바꾼다. 비누가 일단 많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이거를 쓸 때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비누가 한쪽 벽 끝에 있어요. 근데 세면대는 3개란 말이죠. 그러면 매번 여기를 쓰고 있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양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손을 씻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친구는 지금 쓰지도 않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우선 이 비누를 가운데 위치하는 거, 이것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 비누를 어떤 식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거는 우선 학생들이 우선 이제 시민의식을 가지고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그 정도의 시민의식은 가질 수 있었다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손을 안 씻는 학생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줄 라인 있지 않습니까? 폴리스 라인 비스무리한 거, 그 영화관 가면 있는 그 라인 이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손 씻는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길을 막는다든지 해서 손을 그래도 행복이라도 하게 최소한 이제 길을 유도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 시간 1분이 주어집니다. 1번 후보 최종 정리 시작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성찬용입니다. 제가 선거 공약이 4개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살짝 부실해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 것도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 선거 공약을 할 때 선거가 실천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책임감 있는 그래도 학년 대표를 뽑아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사람을 보고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그리고 선거 공약은 아이디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해야 된다. 학생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저를 뽑아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공약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두이노로 현금 교환기를 만든다든가 온라인 건의함을 설치한다든가, 다른 후보들이 과연 공약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고, 예, 저는 직접 제가 실현할 수 있는 거 위주로 구성을 했으니까 그 점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공약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5번 공약은 솔비제 때 친구들 의견 수렴하는 거였고, 그리고 아까 당근마켓처럼 웹사이트나 앱 제작을 통해서 교내 배로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침 점호 시각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10분 정도 연장시킬 계획입니다. 예, 제 공약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박전한결 약속해줘. 네, 기호 3번 원현서입니다.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 마지막 공약 2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래방에 곡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그 저장 기능이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서 그 저장 기능을 통해서 원하는 곡을 추가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험복 데이라고 따로 과거라는 느낌을 물씬 주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이 이제 그 실험복을 입고 생활을 하더라도 딱 하루만 이제 일상적인 것으로 그 대우해주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학년 대표에 나오게 된 것은 제가 학년 대표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평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낸 사소한 그런 새로운 공약들을 내세워서 뭔가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학교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해드리기 위함이었고요.
제가 아무래도 기획부 소속이고 그런 식으로 창의성도 좋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니까 저를 믿고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식사 시간에 밀대를 들고 있는 저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반에서 밀대 들고 있는 친구들이나 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묵묵히 할 일을 하며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2주차가 되고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 밀대 빠는 일이나 뭐 칠판 지우는 일 등의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된 후보, 실천하는 후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남는 건 결과입니다. 저 김민성을 믿고 뽑아주십시오.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전지우입니다. 제 공약은 현실 가능성 있게 모두 보완한 후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실천은 물론이와 학생 대표로 뽑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좀 더 빛날 수 있도록, 더 많이 빛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꿈이 문제 없이 충분히 펼쳐질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14기 열정 대표답게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 14기 열정 대표답게 제가 내세운 공약 모두 책임지고 실천하고 또 여러분들 끝까지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혁신일보 2024 1학년 학년대표 토론회를 진행맡은 남광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